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오늘 시간은 안물갈 시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분쟁 상황들 많이 이제 마주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꼭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뭐냐면 여러분, 땅에 대한 거예요. 땅, 부동산. 요새 부동산 떡상하고 집값 떡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박탈감도 느끼시고, 집 미리 사두셨던 분들은 엄청 행복하실 텐데, 제가 좀 현장에서 보는 안타까운 사례들, 어쩌다가 잘못된 부동산을 사서 되게 많이 고생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덜컥 전화 한 통 잘못 받아서, 아니면 길 가다가 잘못 호심을 담아셔가지고 상가 같은 것들,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것들 분양을 받으셨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진 게 많아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출까지 끌어다가 막 사셨는데, 다른 사람 탓할 수는 없는 거지만 본인이 다 그렇게 의사결정 하셨으니까. 근데 좀 더 잘 알아보셨다면, 잘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런 시간을 만든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집값, 땅값, 건물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구매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핵심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땅입니다. 땅. 근데 땅을 투자해 보신 분들 거의 없거든요. 저도 제가 직접 투자하기 전까지는 땅 투자 해본 적 없고, 어르신들 중에 막 땅 보러 다니시고 땅 잘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를 기준으로 땅을 잘 보는 걸까? 어떻게 옳을 땅을 생각을 하고 막 정보를 얻고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깊은 공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깊은 공부가 없더라도 이제 본능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부동산에서 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강남에 있는 집값이 왜 비싸요? 요새는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건물을 올리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근데 그게 평당 건축비가 2천만 원 될 수가 있습니까? 아파트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30평짜리 집을 사는데 그게 평당 건축비로 2천만 원, 3천만 원 해가지고 건물값만 10억이 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건축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강남 집값이 왜 비싸냐? 땅값이 비싼 겁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지 재료를 똑같은 걸 쓰면 건축비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물론 지역에 따라 운송거리나 이런 것들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뭐 지금 땅값의 차이만큼 엄청나게 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좋은 곳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비싸진다, 이것만 고려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대체? 땅값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는 쉽게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접근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접근하기가 얼마나 편하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로부터 얼마나 머냐. 강남을 사람들이 왜 선호합니까? 강남에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직장도 좋은 직장이 많아요. 그렇게 집적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대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 접근성이라는 요소를 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반시설과 도로입니다.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접근성이라는 거를 정해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축 허용성입니다. 이 건축 허용성이라는 말은 제가 배웠던 교수님, 은사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기도 한데, 건폐율이 뭐냐, 용적률이 뭐냐, 네이버에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한눈보기 콘텐츠로 보면 여기에 건폐율이라는 건 대지 면적을 분모로 하고 건축 면적을 분자로 해서 곱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림까지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지 면적, 전체 땅 중에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 근데 그 건폐율이라는 건 그 중에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더 꽉 채우지 마라. 만약에 건폐율이 100%까지 허용돼 있다 그러면은, 땅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의 짜투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허용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90%, 뭐 주거지역은 70%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놓고 있고, 또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분모가 대지 면적은 똑같은데 분자가 지상층의 연면적입니다. 지하는 빼놓고 지상층 연면적이라는 건 바닥 면적들을 다 합친 거거든요. 즉 내가 건물을 올렸을 때의 층수별로 합계된 바닥 면적을 분자로 놨을 때 그게 몇 프로나 나오냐. 만약에 건폐율을 100%까지 허용된다고 했을 때 땅 하나에다가 건물을 다 지어요. 짜투리도 하나도 안 남기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1000%까지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 건물에 10층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각기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땅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땅에는 건물을 10층까지 올릴 수 있고, 어떤 땅에는 30층까지 올릴 수 있고, 어떤 땅에는 3층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그 제한에 맞춰가지고 건축을 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또 땅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건물을 높게 올리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땅마다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과 건축 허용성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거에 따라서 아파트를 같은 땅이라도 몇 층을 세워가지고 몇 채씩 팔 수 있는지,
공지가 나눠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사게 되면서 시장에서 평가받은 시장의 균형에서 도달하게 된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왜 어떤 부동산은 오르고 왜 어떤 부동산은 영원히 잘 오르지 않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부동산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이게 금 같은 원재료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땅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금싸라기 같은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귀중한 땅은 금입니다. 금. 그러면 건축물 입장에서 내가 살 때는 귀중한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 좋은 겁니다. 그거는 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또 건축물을 살 때 특히 따져봐야 할 부분은 여기에서 이런 귀중한 원재료가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건축물이라는 거는 제한적인 원재료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상업시설 같은 거는 요만한 땅에 용적률 1000% 나오고 하면 건물을 막 30층씩 짓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땅 크기의 건축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합건물로서 소유하고 있는 땅의 지분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똑같은 땅에 1층짜리 건물을 지은 거를 사는 것과 30층짜리 건물을 올려놓고 그 중에 한 호실을 받는 거랑은 당연히 땅을 얼마나 소유하게 되는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면적을 실제로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강남에 낮은 층수를 가지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그 재건축 단지는 내재적으로 어떤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5층짜리 아파트가 30층, 40층의 초고층 단지로 개발이 돼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만든 아파트를 내다 팔아가지고 그 분양 수익으로 공동의 사업을 잘 꾸려나갈 수 있고 단지를 새롭게 조성할 수 있고 이런 미래 가치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반포, 구반포의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 지금 다 재건축되는 그런 단지들이 들어가서 살면은 뭔가 주거 환경도 좋진 않아요. 엘리베이터도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사는 환경이 그렇게까지 100% 나이스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초고층 호화 신축 단지로 건축할 수 있다라는 잠재성. 고층으로 올리면 아파트를 한 채 지으면 한 채를 더 받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논리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보시고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투자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사는 부동산이 실제로 시장에서 향후 미래에 어떻게 가치를 평가받게 될 건지의 문제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사더라도 땅을 많이 사게 되고 이 땅의 가치가 향후에 접근성이든 아니면은 뭐 건축 허용성 측면이든 내가 지금 있는 건물을 부수고서 다시 지었을 때 많이 지을 수 있어가지고 좋아진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도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너무 앞에 있는 피상적인 것만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 받으세요, 상가 분양 받으세요 하면서 중도금이나 뭐 이런 이자는 다 후불로 하시고 지금은 돈 하나도 낼 거 없으니까 나중에 상가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오피스텔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또 임대료까지 보장해 줍니다. 연 7%, 2년 동안. 이런 것들 처음에 보면은 되게 듣기 좋게 포장이 잘 되어 있죠. 근데 시장에서 과연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려면 내가 나중에 산 가격에 다시 팔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려면 그러면 충분한 접근성과 건축 허용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그 가치로 계속해서 평가받을 수 있을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지만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다 아셔야죠. 그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재건축할 때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리모델링밖에 안 되느냐 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법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거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해가지고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땅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뭐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 잘못 맞으면 이 회복이 잘 안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땅, 좋은 지역을 고르시려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게 변동하는지 의사결정권자나 정치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풋을 주고 어디가 어떻게 좋아질지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랑 친해가지고 뭐 이런 어둠의 경로로 정보를 잘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뭐 불법적인 거라면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 위법적이지 않다고 하면은 그게 남들이 확보할 수 없는 정보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라고 하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을 잘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사실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취지는 땅을 사가지고 땅 투자해가지고 부자 되시라 이런 거라기보단 오히려 정반대죠. 모르면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쓸모없는 부동산을 잘못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획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기획부동산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거래 외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피스텔 하나 상가 하나 잘못 샀다가 인생이 많이 피곤해지거나 풍비박산 나는 경우들이 원체 많습니다. 호시탐탐 여러분들 꼬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질을 좀 꿰뚫어보는 기본적인 눈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다
해야겠다는 생각에 안물가를 준비를 해본 겁니다. 물론 요새는 뭐 서울에 집 좋다, 집 사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는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부동산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초 정도는 이해를 하고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땅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땅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뿅.